형님들 어제 진짜 중요한 소식이 있었잖아요. 바로 엔비디아 실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빠르게 실적 내용 한번 훑어보겠습니다. 2분기 실적 한번 보겠습니다. 매출이 300억 달러로 전년 대비 122%나 증가를 했고 예상치보다 사실 또 높았었거든요. 그리고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데이터 센터 매출은 263억 달러로 전분기 대비해서도 16% 그리고 전년 대비해서는 무려 2.5배나 증가한 수치를 보였습니다. 이것 역시 예상치를 10억 달러 이상 넘긴 수치이고요. 네, 서프라이즈잖아요. 근데 오히려 주가는 정기장 이후의 시장에서 급락을 했습니다. 네, 일단 투자자들이 아쉬워한 것을 제가 추측해서 몇 가지만 알려드려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마진입니다. 마진. 매출 총이익률이 75.1%로 전분기보다 조금 떨어졌어요. 근데 사실 이것은 좀 예견된 이슈이기도 했습니다. 왜냐면 블랙웰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아키텍처가 딜레이가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유토피아에서 또 해드린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제품이 딜레이된 이유가 제조할 때의 수율이 낮았기 때문이고 그래서 설계와 제조에 있어서 좀 변경을 해야 됐기 때문에 비용이 좀 발생했던 것으로 풀이가 됩니다. 그리고 사실요, 아키텍처 전환을 할 때 이런 일은 사실 좀 정상적인 수준이라고 보이고 있거든요. 새 제품을 검증할 시간이나 고객들이 새 제품을 기다리느라 현재 제품을 조금 안 사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채널 파트너들이 재고를 줄이려고 하는 것 등등의 변동이 생길 수가 있다는 거죠. 어쨌든 중요한 점은 젠슨왕이 직접 블랙웰 GPU 샘플을 이미 출하한 상태이고 앞으로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 이게 중요합니다. 설계 조정을 끝마쳤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1월에 시작되는 분기부터는 대량 생산을 시작할 예정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그리고 당장 11월부터 내년 1월까지 이어지는 분기 매출이 블랙웰 덕분에 수조 원 늘어날 것이다라고 분명히 또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래서 마진율 하락이라는 게 진정한 큰 악재인지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이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리고 두 번째로 투자자들이 좀 안 좋게 본 것은 실적이 예상치를 넘는 서프라이즈를 내긴 했지만 그 서프라이즈의 정도가 예전만큼 좀 못하지 않느냐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정말 깜짝 놀랄 정도로 매출과 순이익이 정말 예상치를 훌쩍 넘겼는데 이제는 일종의 바운더리 안쪽에서 조금까지는 아니지만 어쨌든 예상치 상회가 조금 정도가 적어지다 보니까 이전만큼의 폭발적인 깜짝 실적은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사람들의 볼멘 소리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엔비디아 주가 예전만 못하겠네라는 심정으로 풀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요, 제가 유토피아에서 말씀드린 것들을 종합해보시면 AI 개발 경쟁 업체들이 얼마나 지금 가슴이 달아있는지 아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GPU를 주로 구매하는 업자들이기 때문에 이들의 동향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이번 실적에서요, 이러한 업자들, 그러니까 하이퍼스케일러 혹은 클라우드 서비스 제공업체, 그러니까 CSP라고 부르죠. 이 업자들이 엔비디아 데이터 센터 매출의 45%를 기록을 했다고 합니다. 거의 절반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수치죠. 아마 이 네 곳은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구글, 그리고 메타이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젠슨왕의 말이 또 중요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러한 하이퍼스케일러들은 내부적인 비즈니스 작업상의 데이터 처리를 위해서 GPU를 사실상 다 몰아쓰고 있다. 거기에다 몰아쓰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AI 훈련을 위한 개발 경쟁이라든가 AI 서비스 출시 이후에 발생할 막대한 양의 AI 추론 작업에 들어갈 수 있는 GPU는 아직도 매우 부족하다라는 말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더욱이 엔비디아의 CFO, 이분도 꼭 한마디씩 중요한 말씀을 좀 거두시거든요. 이분은 다음 세대의 AI 모델을 훈련하는 데는 이전 세대보다 10배에서 20배 정도 컴퓨팅 양이 더 필요할 것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하이퍼스케일러들이 GPU 확보에 대해서 얼마나 더 간절할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대규모 GPU 구매 업자는 비단 미국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젠슨왕이 말했듯이 각 국가들이 전략 자원격으로 AI 개발을 자체적으로 키울 것이다 라고 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 흐름은 여기 한국에서도 펼쳐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도에 따르면 SK텔레콤이 AI 클라우드 컴퓨팅 스타트업인 람다와 제휴해서 수천 개의 엔비디아 H100 그리고 H200 GPU를 갖춘 AI 데이터 센터를 서울에 건설할 계획이라고 하더라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투자자들이 좀 안 좋게 본 이슈는 약간 심리적인 게 아닌가 저는 생각을 좀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 바로 젠슨왕 CEO가 실적 발표 직후에
블룸버그 있죠. 예, 블룸버그에 나와서 조금 인터뷰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사상 처음 있는 일인데 왜 지금 나오냐라는 거죠. 사실 젠슨항은 실적이 실망스럽게 해석될 것을 알고 있었고 그래서 블룸버그에 나와서 좀 진화 작업, 소방수 역할을 한 게 아니냐라고 투자자들이 내심 의심을 하고 있는 것이죠. 게다가 이번에 500억 달러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의 자사주 매입 발표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실망한 투자자들을 달래기 위한 조금 무력한 시도였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분위기에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불필요한 행동이었다면서 성장 기업인 엔비디아가 본인들의 현금을 사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제대로 돈 쓸 데가 없으니까 투자자들 달래려고 이렇게 한 거 아니냐. 사실 근데 500억 달러라는 자사주 매입 금액이 한화로는 거의 67조에 해당하는 진짜 정말 큰 금액이거든요. 보통 이 정도 큰 금액이 한꺼번에 발표되는 건 저도 잘 좀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호재는 좀 호재로 받아들여도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내심 생각을 한번 해보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바로 구글의 전성기를 이끈 에릭 슈미트 기억나세요? 에릭 슈미트가 한 3주 전쯤에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비공개로 강연을 한 내용이 있습니다. 근데 그것들이 유출이 돼서 여러분들께 좀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자, 이분이 말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얘기는 바로 이겁니다. AI는 과소평가되어 있다라는 말인데요. 이 사람이 과소평가되어 있다고 주장한 근거 3가지는 바로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큰 컨텍스트 윈도우고요. 두 번째는 바로 텍스트 액션, 세 번째는 AI 에이전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렵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컨텍스트 윈도우는 일종의 AI 모델이 사용자와 이렇게 대화를 주고받으면서 기억할 수 있는 기억 용량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기 기억 용량이에요.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사용자와의 채팅을 훨씬 더 길게, 더욱더 풍부하게 기억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두 번째 말씀드렸던 게 바로 텍스트 액션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사용자들이 자연어로 물어보면은 코딩을 해줄 수 있는 겁니다. 그게 텍스트 액션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는 바로 AI 에이전트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에이전트는 일종의 일 잘하는 인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텍스트 액션과 에이전트가 붙으면은 저를 대신해서 제가 자연어로 물어보면은 코딩을 대신 해주는 일종의 인턴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1년 내지는 2년 안으로 생길 것 같다라는 게 에릭 슈미트의 입장인 거예요. 근데 이 3가지가 다 결합이 되면 어떤 일들이 발생할지는 정말 아무도 모른다면서 이게 과소평가되어 있다면서 소셜미디어 그러니까 SNS보다 훨씬 더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고 에릭 슈미트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에릭 슈미트는 컨텍스트 윈도우가 이렇게까지 길어질 수 있다는 사실에 좀 충격을 받았다고 전했습니다. 기억 용량. 아마도 향후 2년 안으로 1000만 토큰 컨텍스트 윈도우까지 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지금 말을 했는데요. 그리고 에이전트와 텍스트 액션은 모든 인간이 각자 원하는 것을 실제로 구현해주는 자신만의 프로그래머를 가지고 있다라고 상상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인플루언서들 있죠. 인플루언서들의 경우에는 본인을 대신해서 본인의 요청대로 24시간 내내 본인을 자랑하는 본인의 포스팅을 자랑하는 에이전트를 만들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본인을 대신해서 코딩을 할 수 있고 일종의 웹서핑 작업을 다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이전트가요. 이것은 인플루언서들의 콘텐츠 생성과 팔로워와의 상호작용 등을 모두 AI 시스템이 자동으로 관리한다는 의미인데 이것은 메타의 CEO 마크 주커버그가 개발하고 있는 내용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그러니까 이 AI 구루들이 보고 있다는 것은 다 비슷한 것들이죠. 이 모든 것들이 앞으로 1년에서 2년 안으로 매우 빠르게 일어날 것인데요. 저도 슈미트의 의견에 조금 동의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AI PC라든가 아니면 AI 스마트폰과 같은 온 디바이스 AI가 본격적으로 내년에 더욱더 화랑을 겪지 않을까라고 저는 내심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에릭 슈미트는 얼마 전에 또 그 샘 알트만 오픈 AI CEO와 좀 대담을 했다라고 전했는데요. 샘 알트만은 AI 모델 훈련을 위해서 약 3천억 달러 이상이 필요할 수도 있다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결국 훨씬 더 많은 반도체 칩이 필요하다는 점이고요. 만약 그 자금들이 모두 다 엔비디아로 흘러가게 된다면 주식시장에서 무엇을 해야 할지 알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에릭 슈미트는 좀 의미심장한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모든 돈을 AI에 투자하겠다라고 지금 결정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AI에 흘러가는 돈과 비교해서 수익은 그다지 크게 나지 않는 것 같아도 원래 역사적으로 항상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엄청난 초기 투자가 있고 결국에는 보상을 다 받게 된다라고 에릭 슈미트는 말을 했습니다. AI는 인터넷이나 스마트폰과 같이 인류가 지금껏 만든 것 중에 가장 변혁적인 기술이 될 것이다 라고 마무리를 했는데요. 저는 작년부터 줄곧 좀 생각을 해왔던 건데 AI 기술이라는 게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마지막 기술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앞으로는 인간과
이제 AI가 현명을 해가지고 뭐 새로운 변혁적인 기술을 만들어내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마지막 이슈입니다. 엔비디아 실적 말고는 사실 AI 업계가 조금 잠잠했었거든요. 근데 비교적 조용했던 AI 커뮤니티가 또 한 번 들썩였습니다. 그렇게 만든 것은 바로 또 오픈 AI였어요. 오픈 AI의 숨겨진 병기에 대한 정보가 유출이 된 건데요. 해당 소식들 중 가장 신선한 개념은 바로 오리온, 과자 아닙니다. 오리온입니다. 오리온. 이번에 처음으로 알려진 오리온은 오픈 AI가 개발 중인 차세대 대형 언어 모델의 코드명인데요. 이 모델은 오픈 AI의 최고 성능의 모델로서 자리할 것으로 보이고요. 현재 개발 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편 GPT-4를 잇는 적통 후계자인 GPT-5가 작년 11월에 훈련을 시작했던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리온은 사실상 GPT-5가 아니라 GPT-6가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더욱이 중요한 사실은 이 오리온이라는 내부 프로젝트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딸기 기억나시죠? 네, 스트로베리가 필수적이다라는 겁니다. 스트로베리는 유토피아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픈 AI의 비밀 병기고요. 그러니까 오리온과는 별개의 모델로서 스트로베리는 오픈 AI의 추론 기술에 특화된 모델입니다. 자, 그런데요. 지금부터가 오늘의 핵심입니다. 스트로베리 모델이 오리온을 훈련하기 위한 고품질의 데이터 공급자로 활용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스트로베리가 오리온을 훈련시키는 데에 쓰이는 데이터는 AI가 직접 자동화 시스템으로 만든다는 건데요. 이게 정말로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생성한 데이터가 AI를 시작하는 데에는 필수적이었을지 모르지만 특정 수준에 도달하게 되면 그 필요성이 줄어든다라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파고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알파0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되는데요. 알파고가 인간 바둑 기사를 모방하면서 시작을 했지만 알파0는 혼자 섀도우 복싱으로 이제 셀프 플레이를 하면서 스스로의 개선을 이뤄내면서 인간 데이터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았습니다. 즉, 초인적인 수준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죠. 샘 알트만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영원히 더 많은 데이터가 필요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인간이 배우는 지식과 지금 AI 모델들이 필요로 하는 지식은 매우 다르다. 새로운 과학을 발명하기 위해서는 그저 앉아서 생각을 하고 몇 가지 실험을 해야 되는 시점이 될 거다. 그리고 그게 지금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스트로베리에는 두 가지 버전이 있습니다. 오리지널인 대형 버전과 작은 버전이 있습니다. 원본 버전이 오리온을 훈련을 하기 위한 데이터를 제공한 역할을 맡게 되고 소형 버전이 GPT-4에 통합되어가지고 추론 능력이 강화된 새로운 챗봇이 탄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둘 다 스트로베리가 3파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올 곳은 역시 챗봇이고요. 근데 대체 언제 출시되냐, 나오기는 하는 거냐라고 묻는 분들도 많으실 것 같아요. 이번에 밝혀진 사실에 따르면 오픈 AI가 미국의 국가안보 관료들한테 이 기술을 지난 여름에 직접 시연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스트로베리 기술이 거의 완성 단계라는 점을 의미하기도 하고 또한 미국 정부와 출시 시기를 조율해야 할 정도로 높은 성능을 지닌 모델이라는 점도 지금 함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픈 AI가 이러한 새로운 모델 출시에 관해서는 올해 말까지 조금 미루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준비는 됐을 수 있겠지만 AI 기술이 점점 더 국가 안보 문제가 되면서 11월에 뭐가 있죠? 네, 미국 대선을 의식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오늘 엔비디아부터 에릭 슈미트, 오픈 AI까지 정말 좀 어떻게 보면 방대한 소식 알려드렸는데 다음 주에는 더 알찬 내용들로 찾아뵐 수 있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